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정상 간 대화 요청이 또 묵묵부답이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미국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양제스 정치국원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한테 미중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0일 이루어진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회담 요청을 시진핑 주석이 거부한 직후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중국의 시도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제츠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잘못 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 협력을 촉진하며 이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식견 있는 정치인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난 10일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전화통화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관계가 이 통제불능으로 흘러가면서 자칫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이르니까 이런 상황의 해법으로 중국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만나서 미중 양국이 충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진핑은 오히려 양국 간의 대립이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자중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도 썩 좋지 않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면 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대해 덜 강경한 어조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말들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퍼지게 되면서 이거 미중 간 충돌은 어쩔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까지 나오니까 중국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3연임을 앞두고 공격적 드라이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전략상 불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내년 가을에 시진핑 3연임 확정을 위한 당대회까지는 분위기를 계속 애국주의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그런 흐름에 맨 선봉에 서야만 됩니다. 지난 7월 1일 베이징의 천안문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지극히 공격적인 발언도 바로 이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내부용 선전선동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절대 인상을 쓰면서 강경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습니다. 9년 전인 2012년 2월 13일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9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진핑은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에 이어서 차기 주석으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도부를 미리 만나서 미중 관계를 탐색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방미를 한 거죠. 그때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호스트가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시진핑 당시 부주석에게 엄청난 정보를 안겨줬습니다.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미국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인 6일 왕리진 충칭시 공항국장 겸 부시장이 청두 이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을 해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면서
기밀 자료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워낙 중요해서 즉시 게리록 주중 미국 대사에게 보고가 됐고, 록 대사는 곧바로 잠자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깨워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힐러리 장관 역시 즉각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이 기밀 사항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밀 내용은 실로 중국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차기 주석직으로 내정된 시진핑을 뒤엎기 위한 보시라이 그리고 저윤캉의 쿠데타 계획이 물증과 함께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진핑 부주석에게 왕리진이 미국에 건넨 자료에 장점인 저윤캉, 정칭홍, 보시라이 등이 비밀리에 시진핑을 겨냥해서 권력 탈취 계획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의 시행을 시작한 상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문건을 바이든 부통령이 입수한 시진핑은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후진타오 주석에게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쿠데타는 이 문건대로 진행됐습니다. 3월 18일 링지와 중국 판공실 주임의 아들 링구가 베이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중앙경위국 무장부대가 현장을 봉쇄를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3월 19일 밤에 신복 슈린핑 군단장에게 389의 베이징 진입을 명령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문건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한 후진타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사실상 쿠데타라는 걸 직감을 했던 겁니다. 미국의 자료대로 쿠데타 세력인 무장경찰은 3월 19일 중국 최고 수뇌부의 집단 거주지인 베이징의 중난하이 남문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미리 깨틀고 있었던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오히려 389 부대가 무장경찰의 본부인 중앙정법위원회, 이 중앙정법위원회는 검찰, 경찰, 법원을 총괄한 당 조직인데요. 이 중앙정법위의 건물을 포위하도록 하면서 반격이 나섭니다. 그리고 포위한 389는 우리는 후진타오 주석의 쿠데타 본부 제압, 그리고 쿠데타 지도부자 체포를 명령받았다 그러면서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장경찰대는 중요 국가부처를 공격하는 너희들이 반군이라 그러면서 공포탄을 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무장경찰 세력이 389이라는 정규 군대를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죠. 결국 이들 무장경찰은 무장이 해제가 됐고 389는 곧바로 건물에 진입했습니다만은 주모자인 저윤캉 당시 정법위 서기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쿠데타는 진압이 됐고 그 후에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난하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라이, 저윤캉, 린지와 같은 쿠데타의 주모 세력은 차례차례 숙청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이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진핑도 주석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시진핑의 정적들은 물론이고 차기 주자들까지 모두 숙청하면서 강력한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런 바이든을 면전에서 시진핑이 공격할 수도 없고 또 인상을 찌푸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3연임을 위해서 미국과 충돌해야만 되는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미중 간의 위기를 최대 국면으로 고조시켜가지고 중국 내에 애국주의를 선동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올 가을에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자, 그런 제안도 수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면 회담을 또 다른 대면 회담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갈등만 치솟으면서 곧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만 조성돼야 되는데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시진핑도 망하고 중국도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칫 진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고는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면이 이렇게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결국 양제스 정치국원이 나선 겁니다.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방점은 미중 양국 간의 대화를 위해서 지금의 고조된 긴장 상황을 풀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양제스의 대화 제안에서 또 다른 포인트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건데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도자들이 미중 간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실 대화를 요구하려면 미국의 행정부에 직접 요청하는 게 맞죠. 특히 양제츠가 나서려면 미 국무부를 상대로 대화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양제츠는 국무부가 아니라 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자들 보고 대화를 주선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우선 미 국무부의 대중국 정책이 워낙 강경하고 확고부동해가지고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미중 간 충돌을 원하지 않는 중도파라든지 친중국 인사들이 나서서 갈등 관리를 해주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현재의 갈등 관리가 절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양제츠는 잘합니다. 이미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봤고요. 그 후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도 이미 미국의 확고한 대중국 정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지부동이다, 이걸 이 양제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부하고 또다시 대화를 해봤자 소득도 없을 것이라는 거, 이거 뻔히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의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존 퀘리 기후변화 특사를 만나가지고 중국 측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딜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역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존 퀘리 특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중국에 건너갔는데 이건 사실 미중 간의 정치 갈등과는 상관없이 충분히 논의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은 엉뚱하게도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 미국과의 기후변화 논의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원칙이 국무부 차원에서는 뚫기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달라, 양제츠는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다급한 것은 중국 쪽입니다. 지난 10일 이 바이든 시진핑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이후에 미국은 대중국 정책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더욱더 주막하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일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동맹 오커스를 발족하기로 했죠.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호주에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점은 중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선이 흐트러지기는커녕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데 중국은 더욱더 쇼크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대만의 미국 대표부 공식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에서 이제 대만 대표부로 바꾸는 것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제 발표 시기만 언제 할 것인가, 이것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9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우자오셰 중국 외교부장하고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이끄는 대만의 외교안보 당국자 대표단이 미국 당국자들하고 연례 비공개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대우했다는 의미고, 특히 2+2 회담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만의 유엔 재가입을 위해서 미국이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2월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이미 대만을 초청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자, 중국으로서는 악재의 연속이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가는데 험악한 일들만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중국은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계속 놨는데 이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엄포를 미국이나 대만 심지어 일본마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중국은 더더욱 난감한 지경입니다. 오죽했으면 양제스 정치국원이 미국의 행정부도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도자들이 얘네들 좀 말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양제스가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 중국 편을 들 사람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 편을 들면서 야 중국과 싸우지 마 이렇게 소리치면 당장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에다가 중재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양제스, 그 속이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